예, 민정수석실 폐지,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메시지를 놓고 청와대가 발끈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 민정수석실을 윤석열 당선인이 없애겠다는 게 첫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도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벌써 지난 여름부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에까지 사정하고 그리고 신상털기 그리고 뒷조사와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불필요하고 권한 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전에 없습니다. 민정수석실 없애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이 의지는 꽤 굳건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현정 의원님, 청와대 핵심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의 폐지 근거로 삼는 건 적절치 않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법령에 정한 업무와 소임에 충실해왔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네. 뭐 청와대가 떳떳하면 실명을 걸고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핵심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본인들은 법령에 정한 업무와 소임을 충실했다고 그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거쳐간 분이 5명입니다. 자, 5년 임기 동안 5명의 수석들이 갔다는 건 평균 1년을 근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또 아시겠지만 그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라든지 또 특감반 사태라든지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태라든지 더군다나 이 수사 특감반 중에서 또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사 기간이 얼마나 또 벌어졌습니까? 조국 민정수석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논란이 되어 온 거죠. 그리고 또 검찰이 인사 개입한 문제들, 뭐 신현수 수석이 최근에 보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 때 신현수 수석이 결국 하려다가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아마 제일 잘할 겁니다.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이 청와대 현재 민정수석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어떤 면에서 본인이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예. 하명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본인이 이제 당선인이 자신의 결단으로 일단 없애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이 정말 민정수석실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권력입니다. 이 권력 자체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청와대 권력의 거의 뭐 절반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이거는 역대 대통령이 놓고 싶지 않은 권력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걸 놓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청와대가 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 게 그렇냐? 저는 이건 청와대가 할 이야기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불쾌감 표출,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삼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불쾌감 표출의 연장선상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박수현 수석이 사실관계, 그러니까 팩트체크 성격의 새로운 시리즈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윤석열 인수위가 뭔가 어떤 이슈를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짚고 갈 건 짚고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청와대가 대상이니까 이제 지금 이제 팩트 체크는 뭐 전체적인 뭐 민주당이나 당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윤 당선인이 얘기하는 민정수석실에 대한 부분들이 규정을 하는 게 제대로 못 해왔다라고 하니 예.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그거에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해야겠죠. 그다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셀프 수요 논란 이런 것도 결국에는 제대로 알려주는 것은 본인들 부처의 뭐 그냥 그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려주고 국민들 보기에 그동안 그래도 5년 동안 일해왔던 거를 정확하게 평가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니까 생각합니다. 예. 뭐 당연한 조치고 예, 뭐 당연한 사실관계는 바로 잡을 건 바로 잡는 잡는다. 거는 바로 잡아야죠. 왜냐하면 5년 동안 일한 것이 무조건 말하자면 윤 당선인 측에서 민정수석실이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한 것이 5년간의 문재인 정부를 평가를 하면 안 된다. 예. 차라리 그냥 새로운 정부에서 우리의 국정 운영이나 어떤 청와대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까지는 인정하지만
잘못된 정보로서 그동안 5년간의 정부의 평가가 잘못된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또 이제 자막에도 잠깐 나오기입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인수위의 반박 채널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해석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정이란 것이 원래 그 민심을 수집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공직기관에서는 고용자 검증, 그다음에 법률비서관실에 대통령에 대한 법률복사 이런 기능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합니다. 검찰이 정말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져요. 조금 곡해하자면 이런 정식 개선을 통하지 않고도 나는 얼마든지 내 임기 5년 동안은 검찰에 대해서는 비공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발로로도 일으킬 수가 있는. 조 의원이 비유를 이렇게 했네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없어도 검찰을 비공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정미영 의원님 생각은 다르시죠? 어떻게 보세요? 그 문재인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아마 정상적으로 됐으면 조응천 의원님 말씀이 맞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조국 민정수석 때 우리가 다 봤거든요. 지금 청와대 그 문재인 대통령일 때 아무튼 민정수석실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많이 양산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우리 당선자는, 윤석열 당선자는 이 문제점을 아니까 차라리 그냥 그렇게 역기능만 많고 순기능이 전혀 사라진 민정수석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게 맞다. 예. 저는 진짜 이거 엄청난 결단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민정수석이라는 건 지금 다 보시면 알겠지만 청와대의 권력입니다. 그 권력을 아예 자기 본인이 놓겠다, 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조응천 의원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약간 비꼬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꼬면서 뭐냐면 결국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총장이니까 민정 없이도 그냥 비공식적으로 다 알아서 이렇게 개입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요, 대통령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정치를 해보니까요, 비밀이 없어요. 나중엔 다 드러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약에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국민들이 또 용서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건 자기는 앞으로 추워도 그런 거 안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응천 의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잠깐 아까 부언을 하면 청와대는 청와대의 입장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무슨 팩트 체크한대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입장은 곧 사실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너무나 이런 방법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냥 본인들 입장만 얘기하면 되지 뭐든지 자기네 얘기는 그냥 사실이라고 알겠습니다. 예. 말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팩트 체크 이런 단어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왕적 대통령을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이런 평가도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정수석실은 현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최수진 사태에 대해서 전 민정수석으로서 어떻게 책임감 느끼십니까? 오늘 검찰에서 물어보신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민정비서관 가실 때 최순실 씨 영향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다, 모른다 외에는 할 말 없다고 하셨는데 같은 입장이신가요?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검찰 무마 혐의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최병모 의원님, 그 우병우 전 수석, 조 전 민정수석, 사실은 민정수석하면 떠오르는 인물들 가운데 주요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물론 각자의 개인 의혹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
이런 의혹들이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나올 문제다. 이걸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그 지점을 찾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결국 대통령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제왕적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여러 기구가 있어요. 뭐 과거에 뭐 그게 뭐 무슨 중앙정보부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 중앙정보부 위에 뭐 사정기관 뭐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인 민정수석실이 있다. 뭐 이런 게 아마 윤석열 당선인의 그 생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뒷받침하는 기구를 없애서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본인의 권한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공식적으로는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조홍천 의원이 얘기했듯이 자, 그럼 비공식적으로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 그거는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 그건 조홍천 의원의 상상력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결국 실천의 문제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식적으로는 내려놓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공식적으로 내려놓겠다는 걸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이제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고, 예. 그건 앞으로 이제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부 문제가 있지만 특히 문제가 많은 게 바로 우병우 전 수석, 그다음에 조국 전 민정수석 때란 말이죠. 예. 이거는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비밀 뭐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 하는 대목에서 이제 그 문제가 더 불거진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 뭔가 저런 어떤 뭐 검찰 장악 이런 것의 유혹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그 자체는 저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실을 없애면 누군가는 민정수석실의 일을 해야 될 텐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윤석열 당선인 쪽 얘기, 인수위 쪽 얘기는 미국의 FBI식 시스템을 구상한다는, 색깔이 좀 다른 표현이 있는데 네. 이게 좀 어떻게 뭘 한다는 겁니까? 일단 이제 현재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는 4개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뭐 공직기강, 반부패, 그다음에 이제 일단 민정, 그다음에 이제 법무비서관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기능이 이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이거는 예. 이제 특별감찰관이 임명하겠다고 하니까 그는 그쪽으로 하고, 또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인사에 대한 검증 문제예요. 인사 검증 문제는 이제 인사 추천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국세청을 동원한다든지 뭐 등등을 해서 인사 검증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동안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FBI가 이 중심이 돼서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인물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인사청문회에 올라오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지금 인사청문회 이야기하는 각종 투기, 무슨 뭐 위장전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미 다 거칩니다. 이미 FBI가 다 거쳐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없는 후보를 내세우기 때문에 아하. 주로 정책 청문회가 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경찰, 검찰, 국세청 핵심적인 3대 사정기관이잖아요. 이 사정기관에서 뭔가 파견 나온 사람 조율하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특정 인물을 추천하면 이 3대 사정기관에서 검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청와대에 보고를 하면 나중에 청문회에 옮기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검증 기능, 그다음에 이제 공직기관 같은 경우는 이건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역할을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각각의 어떤 부처에다가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청와대가 직화라는 권한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아마 이제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제도화하겠다. 아마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새로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부분은 또 새로운 정부의 구상이 있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잘 하시면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민정수석실이 갖고 있는 기능,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공직기강 반부패, 인사검증, 그다음에 뭐 민심수집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기능들은 어차피 다 다른 데로 나눌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요. 뭐 법무부, 검찰, 경찰 다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들을 다 합니다. 결국에는 하게 되지만 상징적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다는 이 부분에서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냐. 저는 보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이런 사정기관에서 그 역할을 해서 청와대로 보고하게 되고, 이런 뭐 인사수석실에서 또 인사검증을 하게 될 것이고, 없앤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어떤 역할들이 다 내려가게 돼 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봐서는 민정수석실 폐지를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단지 대통령 권한 좀 내려놓겠다는 국민들한테 어떤 뭐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뭐 어떤 행위, 어떤 그런 뭐 선언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